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분단으로 인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가족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과 종종 대립하기도 하고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또한 북한 이외에 대한민국과 근접하고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나라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 국가들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면서 한국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독립과 함께 새로운 나라 건설을 꿈꿨지만 한반도의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오면서 한반도 내의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이후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면서 결국 1948년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세워졌습니다. 결국 남과 북의 갈등은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엔이 남한을 지원하고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면서 3년 동안 계속되던 전쟁은 19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한국전쟁은 양측에서 약 150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360만 명이 다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산업시설 등이 70에서 80%가 파괴되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많은 고통을 남겼습니다. 이후에도 남과 북은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을 겪었고 때로는 경쟁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부분적으로 교류도 이어왔습니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을 전후해서는 남북 관계가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은 비록 중단이 됐지만 금강산 관광을 통해 민간인의 북한 관광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6월 15일 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 협력의 하나로 북한의 개성에 공업지구를 만들기로 했고 이곳을 개성공단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공업지구에는 다양한 분야의 공장을 만들어 남한과 북한, 그리고 외국인이 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004년 개성공단의 첫 제품인 통일냄비가 나온 지 10년이 됐고 남북관계의 여러 사건을 통해 가동 중단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꿋꿋하게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경제협력의 모델로 통일시대를 향한 기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는 대중가수들의 평양 방문 공연이 이뤄지기도 했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는 동반 입장이나 응원단 파견 같은 꾸준한 문화, 스포츠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북 관계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많은 한국 국민들과 세계 사람들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1948년 한반도가 두 국가로 분단된 이래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으로 두 번 모두 평양에서 이뤄졌습니다. 2000년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1국가 2체제의 통일 방안 협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 간 교류의 활성화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됐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약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후 두 나라는 남북 정상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성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양측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남북 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한 한반도는 대륙과 바다를 이어주는 곳으로 주변국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주변 강대국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를 한반도 주변 4강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한자, 유교, 불교 등을 통해 한국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국가입니다. 6.25 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 한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과의 교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무역 상대이면서 남북관계 개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K-팝이나 드라마, 예능이 중국에 많이 알려지면서 한국 대중문화의 진출지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을 식민지로 점령했던 국가입니다. 과거 식민지 시절에 대한 역사적 기억과 독도 문제 등으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들도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두 나라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밀접하게 교류하며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매년 평균 300만 명의 일본인이 한국을 찾아 관광을 오기도 합니다. 또한 두 나라는 공산품, 자동차뿐만 아니라 식료품을 수출 수입하는 데 지리적 이점이 있고 한국 가수들은 일본에 진출해 오리콘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일본 가요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남한에 많은 영향을 준 대표적인 우방 국가입니다. 특히 6.25 전쟁 때 남한을 지원했으며 전쟁 이후 피해를 복구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해줬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200만 명이 넘는 한국 교민이 살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한미 FTA로 무역 교류가 원활하게 늘어나 미국의 한국 수출량은 10위, 수입량은 6위를 기록하며 많은 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공산주의의 대표 국가였고 6.25 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했기 때문에 한때 한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거래가 증가하고 외교 관계도 맺으면서 최근에는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됐습니다. 현재 두 나라는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은 러북한 3국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과 계속 연락을 취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관세 특혜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어업협정 체결로 러시아 수역 내 한국의 어획권을 확보했습니다. 시베리아 개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잘못된 과거는 올바르게 해결하고 글로벌 시대에 서로 힘을 합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있는 섬으로 한국 영토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독도 주변의 바다는 좋은 어장이 형성돼 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독도 해저의 천연가스와 해양 심층수 개발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에 위치한 독도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 영역적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교과서에 기재하는 등 영토 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수많은 증거와 자료들이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도 한국이 독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도에는 1965년부터 주민이 살기 시작했고 현재는 2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독도 경비대가 상주하며 독도 수호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